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저에겐 저희 아들과 동갑인 11살짜리 여자아이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과 동갑이라 어릴 때부터 둘이 아주 죽이 잘 맞았어요. 주말이면 아침부터 게임 같이 하면서 놀자고 영상통화가 옵니다. 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주말 저녁에 아들과 조카가 영상통화를 하며 게임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너 아빠가 내준 숙제는 다 했어? 숙제 다 안 하고 놀면 그때처럼 또 혼나잖아. 아이패드도 뺏기고. 벌써 다 했지. 5분 만에 끝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는 줄 알아? 어떻게? 아빠 계산기 몰래 가져다가 했어. 계산기로 하면 엄청 쉽고 빨리 할 수 있거든. 형부는 토요일에도 일을 하시는데 일 가기 전에 30문제 정도의 긴 곱셈, 나눗셈 문제를 숙제로 내주고 조카의 아이패드를 숨겨놓고 출근을 하세요. 그럼 조카는 숙제를 다 끝내고 자기 아빠한테 보고를 해야 해요. 보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패드를 쓸 수 있거든요.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다 섞어서 푸는 수학을 요즘 배우는데 그걸 계산기로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카와 아들의 대화를 좀 더 엿듣다 보니 조카가 계산기를 사용한 지 꽤 됐더라고요. 보통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은 계산기의 사용법을 모르는데 계산기를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도 궁금해졌어요. 저는 아들과 영상통화하는 조카의 얼굴에 대고 너 이모가 다 들었어? 이제부터 계산기 안 쓰겠다고 약속하면 이모가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줄게. 이제 안 쓰겠다고 약속을 받긴 했지만 어찌 비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다음날 일요일 교회에서 형부를 만났을 때 계산기에 대해 얘기를 했죠. 야, 말도 마. 누굴 닮아 잔머리를 그렇게 잘 쓰는지 얼마 전엔 영어 단어 외울 것 5번씩 쓰라고 했더니 글씨의 위치가 영 이상한 거야. 한 번 썼으면 그 옆에 이어서 써야 하는데 글씨가 겹쳐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요 녀석이 연필 3개를 묶어서 한 번에 쓴 거더라고. 내가 걔 잔머리를 못 당한다니까. 또 한 번은 우리 집 근처 사는 내 친구 있잖아. 그 삼촌 집에 놀러 가자고 조르는 거야. 내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둘러댔지. 삼촌 일하느라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삼촌 안 바빠. 집에 있다고 했어. 네가 삼촌이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하면서 형부는 카톡을 열어보니 이미 조카가 형부 친구인 삼촌에게 야, 뭐해? 라고 카톡을 보냈고 삼촌은 그냥 집에 있어. 라는 답을 보낸 거예요. 11살짜리가 지 아빠 친구한테 야, 뭐해가 뭐예요. 아무튼 뺀질이에요, 뺀질이. 제가 친구에게 들은 잔머리의 귀재가 있어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니라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제 친구의 중학교 동창이래요. 그 잔머리의 귀재분은 주머니에 지갑을 3개 가지고 다니신대요. 한 개의 지갑 속에는 돈이 없고 또 다른 지갑엔 아주 적은 돈을 넣고 다른 지갑에는 많은 돈을 넣는다고 해요. 대충 예상이 되시죠? 만약 여러 사람과 음식을 먹으러 가면 사람들 앞에서 꼭 그 일행 중 아내나 친한 친구에게 나 돈 5,000원만 빌려줘 라고 말한대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고 지갑을 꺼내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빈 지갑 속에 5,000원을 넣는 거예요. 누가 봐도 5,000원밖에 없으니 음식값을 내라고 하지 않겠죠? 누구와 밥을 또는 술을 먹냐에 따라
또 일행의 인원수에 따라 지갑의 활용도가 틀려지는 것일 텐데요. 예전에 예능에서 이런 내용을 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그런 걸 보고 배우신 건가? 아무튼 너무 얌체예요. 또 외박을 하고 싶으면 아내에게 신뢰도가 가장 높은 사람의 집으로 일단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어 주죠.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는 털끝만치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한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점심 살 사람과 안 살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겐 사고 안 될 사람에게는 계속 얻어먹는다고 해요. 많이 재수없어요. 이런 잔머리 굴리다 나중에 나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시로 알려진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시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웬만할 때 돌아가거라 라고 경고, 조롱, 충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한문인데요. 진짜 이 한문 시를 읽어드리면 신책 구천문, 묘산 궁지리, 전승 공기고, 지족 원운지. 알아들으셨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저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그대 전쟁에 이겨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 시를 더 쉽게 풀이하면 이기는 것도 한도가 있고 잔머리도 어지간하니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 좋은 말 할 때 꺼지거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시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표현한 오묘한 계산이 바로 잔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직원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회사인데 누구누구가 그곳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저의 번호를 레퍼런스로 기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애들 중에 다른 새로운 데 직장을 찾으면서 새로이 면접을 본 회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직원이었는지를 저에게 묻는 거죠. 저는 이런 전화가 오면 그 직원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고 친절히 답변을 해주는 편인데 가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 직원이 그랬어요. 딱히 잘 못하는 부분도 없고 빠릿빠릿했고 웬만큼 일은 잘했는데 꾀를 참 잘 부렸던 직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직원이 간식을 먹던 점심을 먹으러 브레이크를 가면 직원 카드에 클락 아웃을 찍어야 해요. 타임카드예요. 그리고 휴식에서 돌아오면 다시 클락 인을 찍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은 점심 휴식에서 돌아와 클락 인을 찍고 바로 업무 복귀가 아니라 다시 화장실에 가서 한 10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일하면서 화장실 가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매번 그런 잔머리가 보였어요. 또 휴식룸에 컵라면이나 다른 먹을거리가 있을 때 본인의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스토어 매니저에게 본인이 점심값이 없어서 그러는데 5불만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매니저분은 뒤에 컵라면 있는데 그거 먹어라, 그거 먹을래? 라며 친절하게 얘기를 하죠. 결국 직원애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들인데 참 얄미워요. 전화가 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일에 지장을 준 건 없으니까요. 저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전화를 거신 분이 이렇게 저에게 물었죠. 그래서 그 직원을 다른 곳에 추천하시겠습니까?
일을 가르치는 대로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시간 잘 지키고 크게 거슬리는 것 없이 주어진 일 잘합니다. 다만 크게 기대하진 마세요. 라고 답했어요. 판단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일 잘해도 잔머리 굴리는 직원은 완전 사양이거든요. 이 상황만 봐도 잔머리, 즉 이기적인 생각은 당장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인 것 같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미 잔머리 쓰는 직원을 추천하느냐는 질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지능도 높을까요?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가 아주 머리가 비상해 보였어요. 정말로 깊은 머리는 아닌데 잔머리가 획획 잘 돌아가고 또 그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번개같이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샥샥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순간 대처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 순간순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거짓말도 그때그때 참 잘하고 죄책감은 1도 없어 보이고 오래 겪다 보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그랬어요. 그건 그렇고 저는 궁금했죠. 잔머리를 잘 굴리면 두뇌가 명석한가 하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잔머리가 뛰어난 학생에게 선생님이 그 머리로 공부를 그렇게 해봐라 라며 출석부로 머리통을 탁 치시잖아요. 제가 당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정작 그런 학생들은 거의 공부를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아이는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결론은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좋은 머리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잔머리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 나쁘면 잔머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활용할 줄을 모르는걸요. 주변에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있으시죠? 모든 잔머리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겪어봤을 땐 거의 이랬어요. 현재만 보고 미래는 보지 않아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오늘 이 순간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행동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라고 하죠. 이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작은 이익을 위해 큰 것을 놓쳐요. 오늘 헌신하고 작은 일을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작은 일을 위해서 대의를 놓칠 때가 많아요. 또 잔머리에 뛰어나신 분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원칙이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카멜레온처럼 잘 바꿉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남는 데에만 목적을 둡니다. 이처럼 잔꾀를 잘 부리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보면 결국 손해를 봐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잔머리는 적절한 처세나 재능이 절대 아닙니다. 비굴하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얄미운 사람들이죠. 청취자분들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은 참으로 지혜가 있으시네요? 라고 말하면 참 기분이 좋지만 당신은 잔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글쎄요, 기분이 썩 그리 좋을 것 같진 않죠? 분명 어리석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어리석다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잔머리를 쓴다, 꾀가 많다
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즉, 머리를 쓰긴 썼는데 자기만을 위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거니까요. 크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기에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머리를 쓴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냐는 것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기발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잔머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 학생 때 저 좋다고 쫓아다니던 오빠 중에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나름 머리 쓴다고 하는데 다 티나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얼굴이 잘생겨서 잠시 만나봤죠? 잘생겼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머리도 나쁜데 웬 티나는 잔머리는 그렇게 굴리는지 특히 돈 쓸 때마다 그러니까 진짜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비싼 거 먹으면 오늘은 네가 사. 지난번엔 오빠가 샀잖아. 그러다 좀 싼 거 먹은 날엔 오빠가 쏜다. 이러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요. 또 예를 들어 제가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뭐해? 나 심심한데? 아, 나 지금 추리닝 좀 사러 왔어. 운동할 때 입을 거. 나도 추리닝 반바지 하나 필요한데. 잘됐다. 내 꽃 하나 사다 주라. 오빠가 돈 줄게. 이래요. 그리고는 돈 안 주고 오빠가 밥 살게. 이렇게 넘어가고. 또 3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2시 반쯤 전화가 와서 중간 지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출발해서 가고 있으면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보니 차에 기름을 안 넣었어. 그냥 네가 나 데리러 와. 이러고요. 데이트할 때도 밥이나 술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친구들 모임에 저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고 야, 나 여자친구 데리다 좋아해서 먼저 일어날게 하면서 저 데리고 그냥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너무 낯뜨거웠던 기억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머리를 잘 굴려야 출세하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오래된 친구를 친구의 경조사에서 보기도 하고 동창회나 작은 모임, 식당에서 또 교회 같은 데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기도 하죠. 서로가 명함을 건네주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의 위치를 확인시키고 자랑 섞인 말들을 많이 하면서 무슨 이용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친절해지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물으며 저울질을 하죠. 반대로 이용 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그래 한번 보자 이러고 연락 안 하고요. 이런 건 모두가 머리를 너무 잘 돌리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잔재주와 상관없이 머리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예의 바른 행동을 합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자잘한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배운 사람의 머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말에 시면 떨지나 말지 라는 말이 있어요. 시면 떨고 떨보면 시다는 인간의 이중성을 풍자한 말인데요. 가치관이 뚜렷하고 자기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많은 사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은 사회, 그런 사회가 살맛나는 사회임은 틀림없죠. 우리는 가끔 남편한테만 잔머리 좀 굴리자고요.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만요? 아침 이슬을 벌이 먹으면 꿀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썼냐에 따라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또는 꽤 많고 잔머리만 굴리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 워싱턴 윤준의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